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HSK 7급에서 9급까지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어느덧 제가 그 대비 특강을 진행해 온 지 19회차가 됐어요. 벌써 19번의 이 대비 특강을 사실 통번역이랑 장문 위주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많은 지문들을 봤는데 앞에 그 강의들까지 찾아보시면서, 왜냐면 분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듣기나 독해 같은 경우에는 6급에서 조금 확장된 거죠. 물론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지고 어렵지만 사실은 시험적으로 접근을 하고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면 어느 정도는 커버가 가능합니다. 한두 달 정도 준비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점수는 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장문이나 통번역 말하기 이 부분의 경우에는 내공이 없으면 절대로 못해요. 어렵잖아요. 이게 그냥 내가 선지형으로 해서 문제를 풀거나 그럼 앞에 그 제시되어 있는 내용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주관식 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금 난이도가 높고 퀄리티가 조금 있는 문장을 내가 구사를 직접 말로 하거나 써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미리 공부를 상당 기간 동안 해놓지 않으시면, 운동선수처럼요, 미리미리 해놓지 않으시면 절대 단시간 안에 높일 수가 없어요, 실력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짧게 진행하고 있는 거지만 이게 쌓이면 그 양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하루에 한 20-30분? 30-40분이라도 짧은 문장 가지고 연습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문장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국어 문장을 평상시에 보실 때 5급, 6급 독해 정도의 난이도의 문장을 여러분들이 직접 구사하기는 쉽진 않거든요. 해석은 할 수는 있어도. 근데 해석만 하시는 것도 완전하게 해석도 못 하잖아요. 해석을 왜 못 하는 거냐면 문장의 구조가 분석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영어는 문법 엄청 많이 하고 수거 엄청 많이 하는데 중국어는 죄다 느낌으로 해석한대요. 근데 중국어가 사실 영어보다는 구조를 딱 파악을 하면 그냥 패턴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구조 분석을 미리 중국어 문장을 볼 때 단어는 계속 어휘 수준이 높아지지만 구조 같은 경우는 4, 5급에서 이미 결판이 나 있고 거기에서 그냥 확장되는 거기 때문에 구조 분석을 미리미리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어 문장은 당연히 구조를 분석하셔야 되고요. 한국어 문장을 왜 분석해야 되냐면 한국어를 보고 중국어를 써야 되잖아요. 한국어를 보고 중국어로 말을 해야 되잖아요, 통번역의 경우에는. 그리고 사실 장문을 하더라도 내가 머릿속으로 중국어로 바로바로 내 의견을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대다수가 한국어로 갖고 있는 내 그 생각을 중국어로 바꿔서 표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국어 문장도 분석을 해야 돼요. 이런 한국어 문장은 이렇게 중국어로 번역이 되는구나 라고요. 자, 그리고 번역 연구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그 문장을 분석을 하면 이런 한국어는 이런 패턴으로 중국어로 번역이 되는구나 라고 구조를 이제 분석을 하면서 패턴까지 연구를 하시면서 표현은, 왜냐면 7급에서 9급이면 고급 표현을 좀 많이 익혀 두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수거나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표현 같은 거 연구를 많이 해놓으시고, 제일 중요한 게 암기라는 건, 사실 장문도 번역 같은 경우도 내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문장을 쓰는 거고요. 우리가 말하기랑 통역 시험이 있기 때문에 툭 치면 툭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통역을 글로 배웠어요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무조건 말로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엔 내가 오늘 배운 문장을, 공부한 문장을 입에 완전히 뵐 수 있게, 제가 길게 안 하잖아요. 보통 한 3-4줄짜리 문장을 그냥 처음에는 그 암기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도 회차가 거듭될수록 내가 지난달에는 매일매일 이거 3-4줄짜리씩 외워봤는데, 지난달에는 3-4줄짜리 하나 외우는데 한 20분 걸렸는데 이제는 하다 보니까 10분이면 되네? 어느 순간엔 5분으로 줄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암기는 사실 시간이 좀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나만의 문장을 많이, 그리고 입으로 많이 말해보셔야 된다는 거.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문장을 갈 거예요. 기초훈련입니다. 실전보다는 오늘 이제 기초훈련을 한번 해보는 건데, 자, 이 6급이나 5급에 보면 조금 짧은 텍스트가 있어요. 한 3-4줄짜리. 그래서 그걸 보고 분석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해설지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럼 옆에 해석이 돼 있잖아요. 처음에는 중국어 문장을 분석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중국어 문장을 덮어놓고 한국어 문장을 보면서 중국어 역으로 한번 중작을 해보세요. 하고 나서 중국어 문장이랑 비교를 하면 얘만한 모범 답안이 없거든요. 그거랑 같은 훈련입니다. 자유형에 대한 얘기예요. 무지개에 대한 얘기거든요. 사실 이제 7급에서 9급은 과학에서도 나올 수 있고 통번역이요. 그 중국 역사나 문화, 뭐 전통, 경제, 사회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부분들을 이렇게 기초훈련할 때 미리미리 공부를 해두시면, 그리고 과학에 관련된 지문들은 구조가 굉장히 명확하고 자주 쓰이는 그런 패턴들이 있어요. 그거 한번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차근차근히 분석을 하는데, 무조건 주어, 수어, 목적어는 찾아야 한국어 지문을 보고 중국어를 뽑을 때도 편해요. 그래서 그 주어, 수어, 목적어를 잘 찾아볼게요. 자이홍은 是이다 해놓고 인웨이가 나오고요. 얼이 나와요. 인웨이 A, 얼, B는 A 때문에 B 하단데, 얘가 그 과학 지문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현상은 뭐뭐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인什么什么什么什么而形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나 골격을 잡아두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메꾸시면 되잖아요. 어휘로. 그래서 구조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이홍은 시 해놓고 잘 해석할 겁니다. 이 이제 시, 인웨이, 얼 사이에 들어가는 문장이 주어예요. 양광이, 태양빛이 照射到 비춰요. 어디에까지 비춰요? 그 여기는 이제 공중에 떠 있는 공중이 아니라 콩치 중에 줄임말이에요. 공기 중에 거의 원형에 가까운 小水滴, 그 작은 물방울에 비추는 거야. 이 태양빛이 什么什么什么什么的 얘가 목적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빛이 이 작은 물방울에 딱 쬐었을 때, 쏘았을 때 짜오점 뭘 발생시켜요? 빛의 색 발산과 반사를 일으켜서 형성된 현상이다라고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체 이 문장을 이렇게 구조를 분석을 해놔야 한국어로 봤을 때 유사하게 얘를 중국어로 뽑아낼 수 있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인웨이 A, 얼, B고 그 안에 태양빛이 여기에서 딱 비쳤을 때 색이 이렇게 색 반사가 되고요. 발산이 되는 거죠. 그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아스어가 싼하고 반셔 하는구나라는 거, 지는 뭐뭐와 흐어랑 똑같은 표현인 거죠. 요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주어가 뭐예요? 양광이. 왜냐하면 똑같은 구조, 양광이 照射到 什么什么 小水滴 똑같잖아요. 지금 양광이 물방울에 비추었을 때 주어수로 목적어죠. 동시에 서로 다른 각도에서 붙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종심심을 자우두는요, 눈에 보이는 이런 각도도 쓰이지만 내가 갖고 있는 관점이나 사고할 때도 종심심을 자우두 라이칸 하고 많이 쓰는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자우두는 종이랑 많이 오죠. 서로 다른 각도를 통해서 이렇게 빛이 들어가서 유입이 된다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지만 이게 물방울을 비췄을 때 얘가 이렇게 동그라니까 얘가 이 빛의 그 반사되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 색깔로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걸 7급에서 9급은 중국어를 보고도 분석이 가능하셔야 되고요. 이 약간 좀 복잡한 이 구조의 문장이 한국어로 나왔을 때 중국어로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훈련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고서는 물방울 안에 역시 서로 다른 각도로 반사가 됩니다. 이 많이 쓰여요. 방법, 뭐뭐로, 어떠한 방법이나 어떠한 형태로, 뭐뭐로라는 것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방법으로, 각도로 반사가 된다는 거죠. 그죠? 요거는 이는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놓고선 이제, 40도에서 20도로 반사되는 경우, 앞에 똑같은 것으로 쓰이는 거죠. 이 경우가 주어예요. 관여. 여기서의 반사가 가장 강렬하대요. 이게 쭈웨이 같은 경우에는 쭈웨이만 쓰셔도 돼요. 껑도 껑만 써도 돼요. 근데 중국어가 사실 여러분 그 힙합에서 라임처럼 이게 딱딱 그 음률을 맞추거나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 글자짜리 형용사할 때 앞에 정도부사도 두 글자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급 문장에서는. 그래서 쭈웨이 장례보다는 쭈웨이를 써서 두 글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껑만 써도 되는 걸 껑웨이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장문을 하시다가도 그 형용사가 두 글자면 쭈웨이를 쓸 바엔 쭈웨이를 써보세요. 이것도 사실은 고급 표현이라서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고급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성을 합니다. 이게 수라예요. 뭘 형성해요? 차용을요. 또 더를 기점으로 수식을 하죠. 우리가 볼 수 있는, 여기서 수어는 빼도 돼요. 워먼 찐다오도 해도 되잖아요. 근데 얘는 강조를 하느라 이 주어, 수러, 이 형태가 이제 더를 통해서 관형어로 명사를 수식할 때 이렇게 많이 써요. 我所买的, 내가, 我所购买的, 내가 산
그 가방 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랑 수어 사이에 쓸 수 있는 강조 표현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A가 B 하는 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아. 주어랑 수어 사이 그리고 뒤에 더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문장을 이렇게 중국어 자체를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놓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어 문장을 딱 보는 거죠. 무지개는 햇빛이 공기 속에 원형에 가까운 모양으로 형성되는 작은 물방울을 이것도 한국어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무지개는 생기게 된다. 뭐뭐 해서 생기게 된다. 구조를 분석을 해야죠. 햇빛이 뭐를 작은 물방울을 비추게 되면 그 햇빛이 주어가 되고 그리고 이게 수어가 되고 이게 목적어가 되고 비추개가 이제 수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어는 주, 술, 목인데 한국어는 목적어를 먼저 얘기하고서는 수어를 얘기하는 그 구조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빛의 색 분산과 반사가 일어나서 생기게 된다. 앞에서 이 문장을 분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바로 중국어 문장으로 구사하셔야 됩니다. 자이홍은 是 해놓고 因为什么什么而形成 하고서 문장 구조부터 잡아놓고 햇빛이 양광이 비쳐요. 짜오셔 비쳐요. 어디요? 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的 小水滴 하면 造成 뭘 일으켜요? 색 분산과 반셔를 일으켜서 而形成 구조 잡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처음부터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라 이거에 해당하는 중국어 문장을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 문장이 탄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시니까 인웨이 넣고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해서 짜오청 이렇게 해서 而形成이 되는구나. 햇빛이 잘 보세요. 햇빛이 주어져. 물방울을 비출 때는 이거 바로 문장 가능하죠. 한국어는 이렇게 분석을 해야 정확도 있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양광이 짜오셔 뭘 비춰요? 물방울을. 雪滴를 비출 때 다양한 각도로 이 썼잖아요. 빛이 들어갈 수 있다. 셔에 루를 썼죠. 아까 그 표현들을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거 비출 때 동시에 从什么什么角度收入 하고 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무턱대고 얘를 샘플 없이 그냥 무턱대고 중국어로 번역을 하면 조금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어 문장을 먼저 분석을 하고 그걸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하는 걸 훈련을 하다 보면 한국어 문장을 딱 봐도 이제는 그냥 내용이 보이는 게 아니라 구조가 이렇게 쫙 들어와야 돼요. 무엇을 뭐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난다. 이 구조 연습하느라고 지금 계속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물방울 안에서도 그죠? 小水滴 내에서도 서로 다른 각도로 이 什么什么什么什么角度 해놓고 반사가 일어날 수 있다. 반셔를 할 수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문장 자체가 단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안에서도 반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구조가 눈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나머지는 그냥 단어는 공부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조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번역이, 통역이, 실력이 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에 40에서 42도의 반사가 이 주어가 그죠? 가장 강렬해서 그죠? 쪼이웨이 장리했었죠. 우리가 볼 수 있는 무지개를 형성한다.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무지개를 형성한다. 아까 다 공부했잖아요. 땅중 요거로 반사되는 게 가장 강렬하고 그리고선 형성합니다. 뭘? 자이홍을 우리가 볼 수 있는. 我们所见到 아까 다 설명했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이 짧은 시간 동안에 20여 분 동안에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중국어 문장을 분석해서 한국어로 했고 한국어 문장을 다시 중국어로 분석해서 했고 그럼 이제 나는 어느 정도는 이 문장이 파악이 됐으니까 이제 외워보겠다. 그죠? 이걸 쭉쭉 외우면 인웨이랑 어리랑 자이홍 같은 경우 반셔, 짜오다오 이런 것들이 조금 입에 붙으면 통역대에서도 좀 무리 없이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시험에 나올지 모르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출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을 평상시에 연습을 해보고 일단 보면서 10번 이상 큰 소리로 읽어보시고요. 보지 않고 10번 이상 암기를 해보시고 진짜 툭 치면 툭 나올 때 편안하게 그냥 가면서 요거 되게 짧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찍어놓고 캡처해놓고 그냥 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생각나면서 떠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루에 한 20-30분씩이라도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일주일에 2-3번 이상 공부를 한두 달, 2-3달 하면 내가 이제는 한국어 문장을 봐도 중국어로 좀 쉽게 구조를 떠올릴 수 있구나. 그리고 이게 영역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럼 이 영역별로 이 어휘들도 조금 떠올릴 수 있고 여러분 꾸준히 공부하시면 이건 제가 실질적으로 통번역대학원 공부할 때도 그렇고 시험 준비할 때 대학원 다니면서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이 쓰던 학습법이기 때문에 사실 검증된 학습법입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이걸 생각하시면서 좀 기억하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이 내용들이요, 구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오늘 배운 문장들을 내 걸로 만들어 보겠다. 나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저랑 같이 지금 분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문장을 내 걸로 만듦으로써 7급에서 9급 통번역 시험에 실질적인 도움 되시길 바라면서요.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